외투 속에서 우리의 손이 조용히 맞잡혔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58살 김설아는 남편과의 냉전을 뒤로 한 채 센트럴시티에서 목포행 심야우등 버스에 몸을 맡겼다. 옆자리에 앉은 62살 오연수와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좌석 커튼 사이로 스며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비를 가르며 달리는 밤, 핫팩을 나누며 시작된 작은 친절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갔다. 하지만 그가 숨기고 있는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설아가 감추고 있는 과거의 비밀은? 한쪽 이어폰으로 나눈 음악, 외투 속에서 금지된 손길의 교감, 그리고 새벽녘에 나눈 조용한 키스까지.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목포행 심야우등 버스에서 벌어진 금지된 만남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김설아입니다.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과 큰 싸움을 한 후 냉랭한 집을 등지고 충동적으로 터미널로 향했거든요. 결혼 28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제 표는 19억 원이었습니다. 목포행 심야우등 창가 자리였죠. 센트럴시티 터미널은 겨울비에 젖어 있었어요. 밤 11시 30분 출발하는 버스였습니다. 옆자리 19비는 비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출발 직전에 한 분이 올라오셨어요. 6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른 승객들은 다 먼저 탔는데 그분만 마지막에 올라오셨거든요. 게다가 좌석 번호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제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마치 처음부터 이 자리를 알고 있던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하시더라고요.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좌석 커튼이 반쯤 내려와 있어서 아늑한 개인 공간 같은 느낌이었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와이퍼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안전벨트 경고음도 가끔 울렸죠. 그런데 팔걸이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의도적으로 제 팔에 자주 스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일부러 창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제 숨이 자꾸만 길어지는 걸 느꼈어요. 왜인지 긴장되더라고요.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그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색한 대답이었지만 그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버스 안은 고요했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집을 나온 것도, 이 낯선 남자와 앉아 있는 것도 모든 게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승차 직전에 비를 맞아서 제 스카프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옆자리 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오연수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은퇴한 정비기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걸 봤어요. 작은 노트 같은 거였는데 펼쳐보니 여자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순간 그 사진이 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둠 속이라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현수 씨가 제가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는 재빨리 노트를 덮었어요. 업무용 자료예요. 뻔한 거짓말 같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사양했지만 현수 씨는 이미 가방을 뒤지고 계셨어요. 휴지와 작은 손선풍기를 꺼내셨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 온 것처럼요. 물기를 말려주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정말 괜찮아요. 또 한 번 사양했지만 현수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머리등을 끄고 휴대폰 손전등을 켜셨습니다. 제 안전벨트 버클을 찾아서 조심스럽게 채워주셨어요. 그 손길이 제 허리 옆을 살짝 스쳤는데 왠지 모르게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의도적인 것 같았거든요. 추우실 것 같아서. 현수 씨가 제 외투 자락을 무릎 위로 덮어주었어요. 낮게 말하는 숨이 귓불에 스쳤죠.
뭔가 계산된 친절 같았어요. 창에는 김이 서리고 젖은 천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차가웠던 제 팔이 천천히 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현수 씨의 체온 때문인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생겼어요. 천만에요. 몸조리 잘하셔야죠. 현수 씨의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왜 이 낯선 남자가 저에게 이렇게 친절할까? 그냥 단순한 배려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까? 의심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현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김설아입니다. 저는 이름만 말하고 결혼 이야기는 접었어요. 괜히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현수 씨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뭔가 확신에 찬 목소리였거든요. 마치 저에 대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설아 씨는 평소에 어떤 일을 하세요? 그냥 집에서 살림을 해요. 남편분은 회사원이시겠네요. 제가 남편 직업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냥 추측이에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혹시 잠 못 드시는 편이세요? 주제를 바꾸시더라고요. 네, 밤엔 잘 못 자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비는 끝났는데 마음은 늘 덜 조여진 느낌이에요. 현수 씨가 쓸쓸하게 웃으셨는데 그 웃음 속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음악 들으세요? 현수 씨가 한쪽 이어폰을 건네주셨어요. 괜찮으시다면요.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귀에 스며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비기사가 이런 클래식을 들을까? 뭔가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말이 짧아질수록 함께 듣는 음악이 더 또렷해졌어요. 목이 마를 때마다 현수 씨가 물병 뚜껑을 잡아주시는 작은 배려가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맥박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우연히 제 옆에 앉은 걸까? 좋은 음악이네요. 저도 즐겨 듣는 곡이에요. 특별한 사람과 들으면 더 좋죠. 그 말에 섬뜩함과 동시에 묘한 설렘을 느꼈어요. 곡선 구간에 들어서자 객실 조명이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비상등의 희미한 테두리만 남은 어둠 속에서 저는 가방에서 핫팩 2개를 꺼냈어요.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하나를 현수 씨 손에 건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설아 씨가 더 추우실 텐데 저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요. 현수 씨는 제 손등 위에 핫팩을 포개며 제 체온부터 살펴보셨어요. 손이 많이 차시네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에도 손발이 찬 편이에요. 저는 손바닥을 뒤집어서 그 온기를 감쌌어요. 이렇게 하시면 더 따뜻할 거예요. 현수 씨가 두 손으로 핫팩을 감싸주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남편과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작은 배려도 사라졌거든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제 손이 찬지 걱정해줬을까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받아봤을까요? 그때 좌석 커튼을 한 칸 더 내렸어요. 둘만의 작은 칸막이가 생겼습니다. 심장이 더 크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어요. 두려우면서도 설레더라고요. 핫팩의 온기가 두 손 사이로 퍼졌습니다. 현수 씨의 손도 함께 있어서 더 따뜻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을 잡은 게 언제였을까요? 결혼 초기? 아니면 더 오래전? 이제 괜찮으시죠? 네, 정말 따뜻해요. 진심이었어요. 몸도 따뜻해졌지만 마음도 따뜻해졌거든요.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제 마음에 작은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만의 작은 온기가 생겼지만
그 안에는 뭔가 금지된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커브를 돌 때 차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넥필로우가 뒤로 밀리는 바람에 목이 불편해졌어요. 현수 씨가 재빨리 제 목선 각도를 받쳐주셨어요. 그 손이 쇄골선 바깥을 스치고 물러났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능숙한 움직임이었어요. 마치 여러 번 해본 것 같았거든요.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여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때 팔걸이 안쪽에서 손가락과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포개지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현수 씨도 느꼈는지 살짝 멈칫했어요. 하지만 손을 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서 거대한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동시에 이 따뜻함이 너무 간절했어요. 남편과는 이미 몇 년째 이런 스킨십조차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누군가 제 손을 이렇게 잡아준 게 언제였을까요? 결혼 초기에도 남편은 무뚝뚝한 편이었어요. 로맨틱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낯선 남자가 제게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상하죠? 처음 만난 사람인데. 현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편하네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에요. 외투 자락 밑으로 우리 손이 맞닿아 있었어요. 손목의 맥박을 천천히 맞추며 함께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요. 제가 얼마나 이런 관심과 배려에 목말라 있었는지를요.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도 없고 저녁에 들어와도 어서 와 한마디 없이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죠. 제가 말을 걸어도 응, 그래 같은 단답형 대답뿐이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남남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저는 이렇게 외로워졌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은 달랐어요. 누군가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저의 기분을 살펴주고 있었어요. 비록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이 따뜻함만은 진짜 같았거든요. 외투 속에서 우리의 손이 조용히 맞잡혔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터널에 들어서자 바퀴 소리가 낮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좌석 커튼 틈으로 비상등이 깜빡였습니다. 어둠이 더 짙어진 것 같았어요. 현수 씨의 엄지가 제 손마디에 굳은 살을 한번 아주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일 많이 하셨나 보네요. 집안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다.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혼자 집안일을 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조 배터리 필요하세요? 저는 케이블을 현수 씨 휴대폰에 꽂아드리며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그때 현수 씨가 갑자기 휴대폰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화면을 저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전화 받으셔도 돼요. 제가 말하자 현수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스팸 전화라서요. 그런데 진동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화면에 의뢰인이라는 글자가 잠깐 보였어요. 의뢰인? 정비기사가 웬 의뢰인? 정비 일하실 때도 의뢰인이라고 하나요? 제가 넌지시 물어보자. 현수 씨가 순간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아, 그게 요즘은 다들 그렇게 불러요. 그 순간 현수 씨의 손이 외투 안쪽으로 제 허리선 위쪽에 가볍게 얹혔어요. 괜찮으시면 이렇게 있어도 될까요? 현수 씨가 아주 낮게 물어보셨어요. 제 호흡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시더라고요. 거부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당신, 정말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외로운 남자예요. 설아 씨처럼. 그 말에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현수 씨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일한 사람의 손 같았지만 동시에 뭔가 계산된 느낌도 있었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자꾸 마주쳤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었지만
그 속에는 비밀도 함께 숨어 있었어요. 앞차가 급감속하는 바람에 객실이 웅하고 울렸어요. 그 충격으로 제 물병이 쓰러져서 무릎 위로 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 젖었네요. 현수 씨가 휴지로 천천히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그 손길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젖은 원단을 통해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제 다리를 만지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엎질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엎지른 게 아니었어요. 현수 씨가 일부러 건드린 거였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요. 뒤쪽에서는 누군가 코를 골고 있었고 안내방송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만 아는 작은 침묵이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는 위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 대신 손을 현수 씨 손바닥에 눌러서 멈춰달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설아 씨. 현수 씨가 귓가에 속삭였어요. 당신이 왜 남편과 싸웠는지 알고 있어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집을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어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저도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현수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제 아내도 바람을 피웠거든요. 그래서 이해해요. 당신의 마음. 그 순간 이상한 동질감과 함께 더 깊은 불안이 밀려왔어요. 이게 정말 우연의 만남일까요? 목포 시내 불빛이 퍼지며 기사님의 마지막 안내가 시작되었습니다. 목포 터미널에 곧 도착합니다. 우리는 커튼을 올리고 침묵 속에서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손끝에는 아직 핫팩과 현수 씨 손의 온기가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지만 그 선은 이미 여러 번 흔들렸었죠. 터미널에서 내리기 직전 현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설아 씨, 혹시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당신 남편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버스에 탔는지. 그 순간 모든 것이 계획된 만남이었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터미널 바깥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뜨겁게 복잡했습니다. 현수 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며 24시간 카페에 앉았어요. 사실 저는 사립탐정이에요. 현수 씨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의뢰한 거예요. 당신을 미행하라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보니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현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아내의 바람 때문에 이혼했거든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둘 다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새벽 공기 속에서 현수 씨가 제 볼에 살며시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조용한 키스였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키스를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핫팩 하나로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복잡한 운명의 실타래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 숨겨진 다른 의도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복잡한 순간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만약 당신이라면 그날 버스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내린 결정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이라도 같은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멈췄을까요? 아니면 한 발 더 다가갔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